자, 그리하여. 아까부터 그리하여. 자, 하나만 해보고 갈게요. 하나만. 자, 발전. 감아봅시다. 아, 이렇게 감을까, 이거네? 이렇게. 옆으로 놓나 뭐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 뿅. 여기서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S가 와요. 어떻게 해야 돼? 오는데? 밀당은 오는 놈은 어떻게 하냐? 그렇지. 살짝 밀어주셔야 돼요. 이쪽은 무슨 극이 되도록? 그렇지. 그럼 여기가. 그렇지. 그러면 손으로 오른손을 쓸 때 엄지가 어딜 향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뿅뿅뿅뿅 했으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가요? 그렇지. A, G, B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질문. 이 발생하는 유도전류를 좀 세게 하고 싶다. 좀 더 강력한 전기를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별거 없어요. 코일을 많이 감는다. 그렇지. 두 번째. 그렇지. 강력한 자석을 쓴다. 하나 더 쓰자면 빨리 움직이시면 돼요. 빨리. 빠르게. 그게 이제 결국 얘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같은 시간에 자기선속 변화를 더 크게 만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뭐 3가지 정도 해서 좀 더 강력한 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코일로 나오면 실은 제일 이제 유도전류의 방향을 찾을 때 가장 손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고, 대체적으로 학교 시험에 나올 때도 난이도가 아주 올라가지 않으면 이 정도로 나와요. 그냥 이 정도로. 그리고 뭐 또 하나 굳이 하나 엮어보자면 이렇게 생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제 코일이 하나 있으면 똑같이 하는 거야. 여기서 이번에 N이 올까요? N이 와요. 그죠? 그럼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이쪽에 N이 돼야지. 그지? 그럼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감기지. 그지?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그리고 질문을 뭐냐가 하냐? 자석이 있는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시계냐 반시계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여기서 바라봤을 때 유도전류의 방향이 시계냐 반시계냐? 반시계. 반시계.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물어봅니다. 뭐 이런 정도로 기본적으로 전자기 유도 요 단원에서만큼은 저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게 제일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뭐 저 전류를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얘기한 거 3가지 정도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아까 이거 있지, 요거 나오는 거야. 요거 나오는 거야. 여기다 이제 코일을 집어넣었다. 이제 코일을 이제 아까처럼 이번에는 좀 비스듬하게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집어넣었다. 이렇게 들어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는 중이야? 이렇게 돌아가는 중이야. 그럼 얘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아간 거거든 지금. 그지? 맞아?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아간 거야.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코일에는 어떻게 전류가 유도되고 있을까? 물어보는 거지. 아까랑 또 똑같이 이번에 이렇게 할까? A점, B점, C점, D점. 그럼 지금 보면 N에서 S 방향으로 그지? 자기력선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뉘어놨다가 이렇게 세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많아져 적어져? 그렇지, 많아지지. 이게 자꾸 많아지는 거야. 이게 싫잖아. 많아지는 건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만들어야지. 그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걸 만들 거니까 이렇게 돌아야지. 그죠? 이렇게 돌아야죠. 그래서 D, C, B, A. 죽을 것 같지?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렇지. 지금 얘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걸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잖아. 여기서 이렇게 감기잖아. 맞아? 네 손으로 해봐. 지금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엄지가 이걸 뚫어야 되잖아. 그럼 얘가 감긴 방향이 이렇게잖아.
아, 응, 이렇게. 응, 네.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제일 많이 과거에 그러니까 애들이랑 수업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건 지금 얘가 없어서 그런데 요거 하나를 내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많이 돌렸어요. 네, 이렇게 뚫어가지고 안 돼. 안 돼. 아야, 이렇게 뚫어가지고 많이 돌렸습니다. 네, 네 ABCD 써갖고 그리고 너도 돌려봐라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얘는 그 지문에 나와 있는 상황을 이제 항상 잘 돌려가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발전이라고 하는 방식은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지금 보여준 것처럼 뭐 자석을 움직이던 코일을 움직이던 움직여서 전기 에너지를 생성하는 거야. 그래서 그 움직임을 에너지로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냐? 역학적 에너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전자기 유도에서의 발전은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지. 에너지의 이제 전환 차원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 발전소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화력 발전이 있는 거고, 수력 발전이 있는 거고, 원자력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 뭐 별거 있나요? 화성 이것도 이제 에너지 전환 과정을 쓴다면 화성 연료가 갖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있었을 거야. 그거를 내가 태워요. 연소를 시키면 얘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요. 그 열로 뭐 물을 끓인다든지 하면 물이 끓어지면서 수증기가 이제 압력을 갖게 되잖아. 그 압으로 뭘 돌려요. 네, 터빈이라고 하는데 뭘 돌립니다. 근데 그 회전하는 그 끄트머리에 코일을 달아가지고 연구자석을 주변에 두르면 뭐 하게 되는 거야? 아까 내가 말한 그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가 화력 발전이라고 해서 다 물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지막 단계는 똑같아요. 터빈을 돌리고 그 돌아가는 끄트머리에 뭐 자석을 달든 코일을 달든 달아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제 유도를 일으키는 거지. 전기 에너지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력 발전을 했을 때 장단이 있는 거야. 장점과 단점. 요거는 이제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나오는데요. 장점은 뭐 있을까? 화석, 연료를 얻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석유? 석탄 뭐 이런 거 쓰면 되는 거니까. 연료를 얻기가 좀 구하기가 쉬워. 그 다음에 저기서 이제 발생하는 물질들이 뭐 그렇게 대단히 그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물질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소비자에게 가까운 곳에다 발전소를 지어도 무관합니다. 대신 단점이 있다면 뭘까? 그 비교적 구하기 쉬운 화석연료가 매장량이 한계가 있지. 무한정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태워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의 요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뭐 써볼까? 장점. 연료가 구하기 쉽다. 그죠? 비교적 연료를 구하기 쉬우며 그 다음에 소비자 가까이 건설을 해도 무관하다. 이 화력발전소 자체를 그래서 그 화력발전소는 대부분 가까운 데 있어요. 선생님 부모님이 속초에 사시는데 거기도 화력발전소가 우리 집 부근에 있어. 그래서 거기서 이 발전을 사용하고 남은 열로 목욕탕 물 데워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면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나 막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된 집들이 많으니까
그 목욕 시설이나 아니면 목욕탕이 이렇게 난방이 잘 안 돼요. 겨울에 너무 춥지 거기서 샤워하고 목욕을 하려면. 그래서 대부분 대중 목욕탕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해서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말 그대로 발전소가 세워줬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라고. 대신 이제 단점이 있다면 이 연료의 매장량이 한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거나 오염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오염물질도 오염물질인데 지금은 오염물질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이산화탄소지. 뭔가를 태우겠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고 저 이산화탄소가 현재는 가장 큰 환경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자주 나오는 발전은 수력발전. 수력발전 뭐 별거 있나? 높은 곳에서 이제 떨어지는 물의 낙차를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는 표현을 쓰죠. 과거에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했던 높은 곳에 있는 물이 결국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레방아. 물레방아가 돌아가잖아. 물이 흐를 때. 똑같은 거예요. 물이 위에서 떨어질 때 그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다 운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 아니면 역학적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그럼 얘는 이제 장단이 또 뭘까? 얘는 화력이랑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점이 이것도 이제 물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비교적 무한히 공급이 되지. 그지? 비교적 무한히. 그리고 또 좋은 점 하나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점이 뭐냐면 이거 수력발전소 하나 지으면 그 주변의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야. 왜냐면 발전소, 그러니까 만약 댐 건설해야 되잖아. 그치? 발전소를 건설을 해버리면 결국 돈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 자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초래하면서 환경의 변화를 만든다는 건 결국 거기 살고 있는 생태계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줘.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저 발전소 하나 건설한다고 멀쩡한 동네를 물속에 잠가버리고 막 그러기도 했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핵발전? 핵발전은요. 원자력 발전 얘기하는 거죠. 자, 핵발전은 우라늄이라고 하는 화합물이 갖고 있는 뭐 핵에너지라고 표현할까요? 우라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갖고 있는 이 핵에너지가 결국 이제 핵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로 바뀌고요. 그 열로 뭐 물을 끓여요. 그리고 그 끓여진 물의 수증기 압으로 뭘 한다? 뭔가를 돌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때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 에너지가 형성이 되죠.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가는 거고요. 얘도 뭐 좋은 점은 저 우라늄이 양이 되게 적어도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장점은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낸다. 대신 단점은 뭐가 있냐? 폐기물 문제가 제일 크죠.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을 그러니까 항상 발생을 하는데 폐기물이 그걸 처리하는 데 있어서가 이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폐기물이 엄청 나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한 번 일하고 나올 때마다 벗어 제끼는 그 옷, 그의 몽땅 다 매번 폐기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얘기를 하면. 그럼 그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어? 지금은 그냥
여러 겹 싸서 묻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냥 이 옷은 버려지게 되면 그냥 비닐봉지에 싸서 버려진다면 핵폐기물들은 얘를 뭐 시멘트로 싸고 뭐 철로 싸고 뭘로 싸고 그냥 이걸 많이 싸는 것 뿐이야. 그래서 얘가 말 그대로 썩고 그 과정에서 이 방사선을 발생하는 물질들이 계속 붕괴를 할 거 아니야? 그 붕괴 과정을 거치는 긴 시간 동안 최대한 밖으로 방사능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많이 그냥 싸는 것 뿐이에요. 뭔가 특별한 처리 방법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안정적인 측면도 그렇고 내가 이걸 정말 잘 싸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게 방사능이 누출이 되면 이제 거기에는 또 정말 어마무시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거 그만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다음에 나오겠지만 이러한 발전 방식 말고 말 그대로 이제 천연 자원을 이용하는 풍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조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한 발전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근데 풍력도 좋은 건 아니야. 풍력도 발전소를 세우는 과정에서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건물을 세우고 그 발전소가 세워지고 그 이게 날개가 돌아가잖아? 혹시 본 적 있어요? 풍력 발전? 되게 무서워요. 그런 상상을 하곤 해. 저 날개가 떨어져서 나한테 왔다. 난 어떻게 될까? 내가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이 속초에 살고 선생님이 세종에 살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 한 번씩 가려면 차를 타고 갈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서 차 타고 가는 그 길에 풍력발전소가 있어. 근데 항상 이게 장면이 이거지. 산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그 산과 산은 가운데로 바람이 많이 불어 그 동네가. 그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가 이제 풍력발전소를 세운 거야.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 멋있다 하고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 머리 위에 이제 얘네가 있는 거잖아. 와, 그리고 소리도 어마어마해요. 소음도 되게 웅웅 이런 소리 나. 소리도 되게 소음도 되게 심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우선. 그 소음이랑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러고 그다음에 그 발전소가 한번 이렇게 돌아서 만들어낸 발전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 바람이 많이 부는 데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100% 무조건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대두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폐기물, 이산화탄소 발생, 그다음에 매장량의 한계가 있는 저런 화력 발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용을 하기에는 앞으로 고갈이 될 수도 있고 이 폐기물이 이제 언젠가는 결국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멈추어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요즘은 그래서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태양광 발전이지.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이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운동에서 전기 에너지잖아. 뭔가가 돌아가고 그걸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 태양광은 아니고 빛을 직접 전기로 바꾸는 거야, 이거는. 그냥 바로.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을 하셔서 빛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일상에서 잘 안 쓰지만 옛날에 많이 썼어. 계산기. 나중에 자 혹시 공학도가 되시면 공학용 계산기라는 걸 쓰게 됩니다. 핸드폰으로는 소수점 한 두세 자리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막 한 10자리까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표현하는 공학용 계산기를 쓰는데 대체적으로 그런 계산기를 보면 여기가 내가 숫자가 나오는 화면이잖아. 이거 대부분 LCD야. 액정이거든. 요 밑에 뭐가 또 있어요. 여기가 태양광 판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충전되라고. 그래서 이제 햇빛에 잘 놔뒀다가 충전시켜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태양광 판넬 거기다 많이 쓰지. 가로등. 가로등에 낮 동안에 충전했다가 밤 동안에 켜게.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즘 갖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카라반이라고 캠핑카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뒤에 이렇게 트레일러 같이 있으면 차로 끌고 가는 거 있어. 대부분 그런 카라반들의 천장에 다 태양광 판넬을 붙여요. 왜냐면 여기서 전기를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용량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수시로 충전을 하는 장치들을 많이 하거든. 갖고 싶습니다. 신랑한테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랑님께서 계속 씹어제끼고 계세요. 네, 뭐 아무튼간에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차 한 대 값이니까 차가 있는데
표차를 사기에는 그렇잖아요? 네. 아무튼 그러나 나는 계속 어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기필코 한 대만 사주세요. 네. 30년 할부로라도 한 대만 사주세요. 제가 30년 갚을게요. 막 이런 소리를 삐약삐약 하니까 우리 신랑이 자꾸 씹고 계세요. 지금 현재까지.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을 이용한 발전 방식은 무조건 마지막 단계가 요거예요. 뭔가가 돌아가고 그 돌아가는 안에 우리가 막 코일도 놓고 막 자석도 놓고 해서 돌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전류가 발생하는. 근데 뒤에 가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꼭 이런 전환 단계가 아닌 발전 방식도 분명히 있어요. 그냥 우리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 뭐 풍력도 들어가고요. 조력도 들어가고요. 대신 내가 여기서 풍력이나 조력을 얘기 안 한 이유는 그런 애들은 신재생에너지라고 불러요. 여기는 옛날 거. 그래서 말 그대로 재생 가능한. 얘는 재생이 불가능이잖아. 그지? 근데 풍력이나 조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재사용이 가능한 애들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의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만들어지는 전류의 방향 찾기. 어느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니? 이거 많이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하는 방법. 그거 많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을 해서 현상을 이용을 해서 발전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발전 방식의 에너지 전환 단계 또는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단원의 제목 자체가 발전이잖아. 그래서 이 발전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이게 발전과 전력 수송이라고 같이 묶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해봤더니 두 개 같이 묶어서 얘기하면 둘 다 이해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발전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조금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지? 그 우리 집에 와야 되잖아. 우리가 발전소 옆에 살진 않으니까. 우리 집에 이제 끌고 와야 되잖아요. 뭘로 와? 전선을 통해 올 거예요. 송전선이라는 전선을 통해 옵니다. 우리 말하는 그냥 저런 전선 같은 거야. 다만 조금 더 고압의 전류가 흐르게 뭐 장치를 좀 했겠지. 그래서 그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기가 우리 집까지 오는지. 오는 길에 에너지를 막 버리고 오면 될까 안 될까. 그지? 최대한 아예 안 버리고 올 수는 없고요. 최대한 덜 버리고 오는 방법.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여기까지 내용을 요 정도 마무리하고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를 하나 드릴 테니까 요것만 한번 풀어보고 정리를 합시다. 여기 있습니다.